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50일째를 맞아 매일 새벽 108배로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를 통해 매일 불교 중흥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2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도 가족과 참석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인 총림 합천 해인사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불자들은 서울 조계사와 도선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자녀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절실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영섭 조각가가 발굴 조각 기법으로 만든 작품 어린 왕자가 강화도 전등사에 전시됐습니다. 불심과 동심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들은 오는 27일까지 전등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로 취임 50일째를 맞아 매일 새벽 108배로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의 요청에 그간 묵묵히 이어온 108배 현장을 처음 공개한 진우 스님은 소탈하게 108배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진우 스님의 취임 50일 소회를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심장 조계사.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여명과 함께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앞으로 들어서자 총무원 청사도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뒤로 하고 진우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승단을 향해 삼배를 마친 진우 스님이 대웅전을 가르는 날카로운 죽비 소리에 맞춰 다시 몸을 낮춥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 40여 부실국장 스님들도 익숙하게 진우 스님의 뒤를 따릅니다. 9월 28일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진우 스님이 매일 아침 108배로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108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뜻을 새기고 또 수행 정진의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정말 잘 돼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불자들이 늘어나서 그야말로 이제 포교로서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도 영혼도 좀 담았습니다. 어떤 절차나 배려 없이 그 시간 조계사를 찾은 대중과 함께 기도하며 총무원장이 아닌 한 명의 수행자로 돌아가 발언과 사부대중의 염원을 되새기는 시간. 조용히 취임 5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이 기자들의 요청에 아침 시간을 잠시 허용했습니다. 안 하던 걸 해봐서 좀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원력을 일단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의 장자 종단의 수장으로서 소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피곤해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편함 없이 소탈한 모습으로 마주 앉은 진우 스님은 108배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이제 방아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행의 일환으로서의 모습이 그게 이제 다 이게 우주 법계에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그 인연된 것들에 그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동시에 편안하게 되는 이제 그게 바로 기도죠. 스님의 이런 원력은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의 자유로운 동참을 이끌어내며 이른 아침 총무원을 여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50일 동안 종단 안팎의 현장을 다니며 총무원장으로 접한 한국불교의 모습에 대해서는 위기감과 동시에 고민과 원력을 더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렇게 신봉했던 우리 불교가 다시 한번 빨리 이렇게 부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킬까, 그 방법을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마의 부처님 바로 세우기, 상월결사 인도 순례와 한인도 수교 50주년 행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취임 당시에 세운 계획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취임 50일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여는 108배도 100일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2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도 가족과 함께 참석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의 공연과 함께 문을 연 2022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출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은 밝기만 합니다. 국내 환화 가족을 대표해 전남 해남에서 참석한 박미애 씨는 발언문을 낭독하며 모아진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가족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제 아들과 같이 난치병에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랍고 고마울 뿐입니다.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 기금을 모금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여 년 동안 900여 명의 환아들에게 총 2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환아들의 가족까지 살필 줄 아는 시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반 이상이 소아 어린이 단계에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매우 길고 의료비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난치병 어린이들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행사장에 참석한 환아 전원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꼭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사는 행복한 사회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 캠페인을 통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보호자들 역시 행사에 참가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였고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마음으로 굉장히 소외되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자체가 굉장히 보현이한테 특별한 일이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난치병 어린이 지원 행사가 환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인 종정상에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제34회 포교대상 대상에 정념 스님, 공로상에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 김문자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신도회장, 강학수 울산 정토사 교육국장, 안병권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신도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력상에는 사단법인 동년 이사장 정무스님, 이삼주 백양사 전남 광주 지역 법회장, 김정순 마하의료회 회장, 김성희 봉은사 불사 화주 단장, 정성숙 체육인 불자연합회 부회장, 박정환 불교 크리에이터, 대한불교 청년회가 선정됐습니다. 포교원은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비롯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교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12.7 범난 심의위는 어제 서울 중구의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총 10명의 신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민간위원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12.7 범난 피해자 모임회 회장 명선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이연화 전국 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 김민숙 전국 여성불자회 회원, 정호선 대한여한의사회 이사 등 7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김대연 문체부 종무실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정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등 3명입니다. 이어 12.7 범난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범난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인 총림 합천 해인사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국민적 슬픔과 아픔이 내려앉은 해인사.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단에 158송이의 장미꽃이 수북하게 놓여 있습니다. 동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해인사 사부 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인사가 어제 경내 대적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 따라 아미타브 부처님의 품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여, 아름다운 연꽃들이여,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잘 가시기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추모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랑한다며 말하던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빠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다음 생에도 아빠 딸 해줘 라며 통곡하는 아버지, 극락옹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누군가에는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연인이었던 158명의 꽃다운 젊은 희생자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해인사에 하나둘씩 쌓였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불자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한 100일 기도를 절실히 올렸는데요. 사찰들은 어제 수능 기도를 회항하고 수험생들의 합격을 빌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23년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도선사 석불전이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선사 수능 기도법사 자제스님의 연불에 함께 기도를 올리는 소리가 쌀쌀한 날씨 속 석불전과 도선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자들은 자녀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발원문이나 수험표, 지원 원서 등을 앞에 놓은 채 석불에 연신 절을 하고 합격 기원초에 불을 붙이며 자녀의 원만한 학업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우리 손주 수능 잘 보고 막 편안히 먹고 긴장하지 말고 잘 고득점으로 좀 보고 치르고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아, 지민아, 내일 수능 시험 떨리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사랑해!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한 도선사의 수능 대입시험 합격 기원 100일 기도가 어제 회항을 맞이했습니다. 주지 태원 스님은 100일 동안 빠짐없이 절을 찾아와 절실한 기도를 보낸 불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자녀들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법사 선생님도 기도 열심히 하셨고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또 여러분 자녀분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태원 스님은 다음 날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한 합장주와 간식거리,
합격 기원 핸드폰 스티커 등을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조계사도 111일 화엄성중기도 회향에 맞춰 수험생들을 위한 작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게 부모님들이 잘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소에 공부했던 그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아이들 손잡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고 꼭 안아주고. 조계사는 일조문의 자리를 마련해 수험생들의 원만한 학업 성취와 합격을 기원하는 엿과 떡을 불자들에게 나눴습니다. 불자들은 대웅전 앞마당에 차려진 수능 희망 촛불 공양에 불을 붙이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날 사찰들에서는 모든 사부대중이 한마음이 돼 10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태종 김해 해성사가 2017년 첫 삽을 뜬 이래 5년여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종합불교회관 낙성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봉행된 법회에 천태종 중정 도용대종사, 총무원장 무원스님, 주지 월도스님, 김해 사암련 회장 성남스님, 김성우 신도회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작불사의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일승묘법 천태도량이 크게 열렸으니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라며 보살도를 실천하고 더 큰 원력으로 정진하라고 법언을 내렸습니다. 월도스님도 해성사 종합불교회관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진행된 불사라며 김해 지역 불자들에게는 지역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찬란했던 가야 불교 부흥의 전기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성사 종합불교회관 낙성을 계기로 김해와 경남 일대에 천태종의 일승묘법은 더 크게 전해질 것입니다. 가야 불교의 맥을 이어 찬란한 불교 문화의 전통을 부흥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의 불교 문화를 열어가는 해성사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어린 왕자가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동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발굴 조각 기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이영섭 조각가의 작품들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 끝자락에서 메마른 나뭇잎 사이로 천진한 얼굴을 빼꼼 내민 어린 왕자. B612 소행성을 떠나 어린 왕자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천년고찰 전등사입니다. 어린 왕자는 마치 번뇌를 씻어내라는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감로수를 흘려보내고 무설전 위에서는 벽에 걸터 앉아 사색을 즐깁니다. 수백 년이 넘은 느티나무에선 가을바람을 맞으며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여유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한 채 사람들을 맞이하는 어린 왕자는 세월의 흐름을 담아내는 발굴 조각 기법으로 이름난 이영섭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내용에서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진실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 많이 닿아 있고 어린 왕자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떤 대중들이 훨씬 더 우리 사찰을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여주 고달사지 인근에 거주하며 7년간의 발굴 과정을 지켜본 이영섭 조각가는 시간이 흐르며 발생하는 존재의 소멸과 탄생에 천착해 발굴 조각이라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발굴 조각은 기존의 조각 기법과는 달리 마치 세월에 따른 풍화작용을 느끼게 하는 질감이 특징입니다. 불교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해인사 마애불과 운주사 미륵 등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 작품들도 어린 왕자와 함께 전등사 경내를 채웠습니다. 또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작은 도깨비와 커다란 방망이는 사찰에 한껏 녹아들어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합니다. 어린 왕자들이 제일 곳곳에 경내 곳곳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 부처님 불신과 동심이 함께 어우러진 이 모습이 전경이 정말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그냥 그대로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불심과 동심이 한데 어우러진 이영섭 조각가의 작품들은 오는 27일까지 전등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도심 포교 도량 관음사가 생명의 소중함과 지역사회 자비를 전하는 제3회 삼천불 공양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13일 법당에 봉안된 삼천 부처님의 개근불사를 회향하며 그동안 진행해온 생명살림과 지역 나눔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사 회주 효공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참석해 축하했고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금일봉을 전달하며 주지 소은스님을 격려했습니다. 관음사는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100만 원을 기탁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자비행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구례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과 신도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천은사 사부대중은 지난 14일 구례군청에서 전달식을 열고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성금 500만 원과 자비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쌀 2,000kg은 천은사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구례 지역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고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7년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진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관음사에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특별강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제주 관음사 아미연에서 진행된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강좌는 총 6회로 구성돼 사찰음식 양념시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의 제철 재료로 준비부터 조리 과정을 지켜본 참가자들은 사찰음식을 대하는 자세와 불교 정신에 입각한 스님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이 육체와 정신 에너지의 연결이며 사찰음식을 통해 식재료와 자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밀접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가 지난 15일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제14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김동진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업에 매진한 결과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전통미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은사 주지 등훈 스님은 청정심과 신심으로 작품에 매진해달라며 불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법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89년 창립된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무형문화재, 명장, 명인, 이수자, 기능인들로 구성돼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제14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은 오는 20일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